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15, 네, 비중은 15%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상승할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매수를 하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참 조정을 좀 받았기에 네. 또 전기전자가 좀 앞으로 유망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제가 목표 주가를 잘 몰라서 네.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대한전선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사실 우리 국고처에도 몇 번 정도 계속 종목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종목 상담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분석해드리고 수급 분석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전선은 지금 PBR 메리트는 없는 것 같은데요. PBR이 지금 7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호반 산업의 3인으로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호반 산업이 지금 지분 40%. 그래서 M&A가 이제 성사된 기업으로서 호반 산업 주도로 기업의 체질이 바뀔 수도 있는 기업이라는 건 일단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매출액, 작년 매출액이 약 1조 6천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566억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이 현재 지금 이 영업이익 수준이랑 지금 시총을 비교해 봤을 때 좀 현재 시총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시총이 2조 6,850억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 가치는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시총에 비해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거의 없죠.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2.17%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유형의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기관 매도 흔적도 좀 보입니다. 자, 지금 차트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을 바로 이제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흔적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점에서 과거의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겠네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약간 못 판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패턴 분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 친구는 지금 현재 3,000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 안착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단계인데 3,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000원대 위에서 안착하는 여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6월 8일 고점하고 최근 저점 이 하락 파동에 한 50% 정도를 회복시킨다면은 4,000원대 근처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하면은 4,000원 근처까지 이제 진입하는 기술적 반등 드라마가 전개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목표가를 잡는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목표가를 잡을 때, 설정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예, 저평가된 종목은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퍼나 PBR 멀티플을 이제 나름대로 타겟 멀티플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이론적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론적인 목표가 설정이 힘든 종목은 기술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파동이 50% 회복, 하락 파동이 25% 회복, 그런 식으로 이제 리바운드, 낙폭과대 메리트가 생겼을 때 리바운드 시 어디까지 상승했을지를 좀 예측하려고 기술적으로 그 반등 폭을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첫 번째 종목으로 도와드렸습니다. 3,000원 지지라인 확인된다면 안착을 한다면 4,000원 선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유닛은요. 유니슨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600원이고요. 네. 20%요. 20%. 그럼 우리 시청자님 좀 손실 구간이셔서 걱정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매수가가 지금 4,600원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실까요?
4천 원은 지지하고 있는데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싶어가.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4,6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매수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유닛은 일단은 뭐 프로세스대로 가겠습니다. 네.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수급 분석, 차트 분석 순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은도 풍력 시장 성장에 수혜주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뭐 PBR 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차트 상으로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시가총액은 4,800억대 기업이고 지금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이제 그 800억대 작년에 800억, 802억을 찍었고. 작년에 영업이익 117억 적자가 났는데 올해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20억이나 기록했어요. 실적이 의미 있게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보였고 매출액이 431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액의 절반값 이상이 올해 1분기 때 찍혔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작년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확률이 일단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지금 현재 5.49%고 외국인들이 뭐 비중을 줄이다가 뭐 최근에는 비중을 이제 더 줄일 것 같진 않고 그냥 웬만하면은 외국인들도 보유 지분율 5% 이상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약간 기관이 매수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여기 빨간 선이 갑자기 여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 있죠? 이게 기관 매집의 흔적이니까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 들어갈 텐데 그 그린 뉴딜 그 핵심 종목으로서 과거에 크게 폭등한 흔적이 있어요. 그때 폭등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언제입니까? 이때가 8월 하순부터 9월 9일까지 어마어마한 폭등 드라마가 전개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폭등 드라마 전개되기 전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고점이 7,910원. 그러니까 9월 9일 고점이 7,910원이고 현재가가 4,000원이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납폭가 대 메리트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피라미드의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8월 하순부터 9월 9일까지 올라간 이 급등 파동을 다 반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 매력은 있습니다. 막 이상한 막 주주 배정 유증이나 막 이런 엉뚱한 행동만 안 한다면은 주가는 웬만하면은 제가 볼 때는 3,900원 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3,900원과 4,100원 사이에서 에너지를 모으다가 결국에는 이 하락 파동의 50%를 회복시키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층짜리 건물 2층 상단이 하락 파동의 50%를 이제 회복시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5,500원에서 5,600, 5,500원과 5,700원 사이까지도 진입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고 있는데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돈다면은 CS 윈드하고 유니슨 같은 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900원을 이탈하는 시나리오가 난다면은 좀 피곤한 일들이 발생되겠지만 3,900원과 4,100원 사이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에너지 응축형 패턴이 만들어진다면은 5,500원 위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유니스는 지금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선 반영돼 있고 네. 그리고 실적이 올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풍력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호재가 현재 주가에 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제가 제시해드린 그 기술적 반등 목표치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900원에서 4,100원 사이에서 에너지를 응축한 후에 또 5,500원, 5,700원 선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저는 녹십자, 녹십자, 네. 20%고 37만 1,000원에 샀거든요. 37만 천 원이요?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5월 20일 날. 5월 20일 올해 네. 그렇다면 지금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매수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녹십자도 이슈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제가 샀는데 잘못 들었는지 어쩐지 이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대표님. 이 37만 1,000원이라는 게 꽤 고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좀 추가 매수 후에 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 또는 기다리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프로세스대로 네. 클리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먼저 분석해드리고 수급 분석해드리고 그 차트 분석하면서 단가 관리를 해도 되는 위치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녹십자는 지금 뭐 작년 뭐 BPS로 뭐 PBR은 3.2배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뭐 PBR이 뭐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년 후 실적으로 퍼가 30배 이하, 한 28배 이하이기 때문에 제약 대표주 내에서도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상으로 뭐 부담이 되는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뭐 워낙 우량주니까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약 250% 이상 증가할 수 있고 뭐 순이익은 약 6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그럼 이 친구도 작년보다 업황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 심리는 개선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급을 보자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지금 보입니다. 어쨌든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요.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20.7%대까지 이제 진입을 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을 많이 줄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비중을 늘렸던 기관 투자자들이 그대로 비중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수급도 약간 피라미드의 윤곽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기관 매도 클라이막스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인데 메이저 수급은 나름대로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는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과거에 녹십자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때 요런 데서 여기 요런 위치에서 피라미드 하단에서 매수했으면은 이런 삼봉우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건불심년 화부심이록이라고 꽃은 피고 꽃은 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량주들은 꽃이 적기 때문에 꽃이 또 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상승한 파동을 싹 다 반납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피라미드의 윤곽이 이제 보이고 있고 이 피라미드 하단 위에서 울망졸망한 캔들이 연속성 있게 발생되면서 좁은 밴드 안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물을 타는 거는요 추가 매수 대응하는 거는 좀 거래량이 급감하고 그리고 어떤 그 강력한 핵심 지지선의 윤곽이 보일 때 하방을 이제 열심히 테스트할 때 물을 타는 게 맞는데 지금 물 타기 참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추가 매수 대응해도 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의 첫 번째 관문은 40만 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40만 원이라는 허들을 넘으면은 시차를 두고 50만 원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뭐 증권사들 뭐 실적 컨센서스도 좀 참고는 좀 해볼게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뭐 최근에 이제 6월 16일 날 제시된 목표가는 59만 원이고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제시된 목표가가 4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59만 원, 뭐 59만 원까지도 뭐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저의 관점에서는 녹십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응할 경우 50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50만 원과 현재가 괴리가 클 때 매수를 해야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녹십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큰 종목 치고는 중대형주 치고는 기대 수익률이 나름대로 높은 종목이니까 32만 원 언더에서는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1차 목표가 40만 원, 2차 목표가 5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신규 매입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 제가 절차 탕마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피라미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거 다 반납하고 바닥에서 에너지 모으는 종목이 시차를 두고 이제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악재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악재는 선반영돼 있고 호재가 반영 안 된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해야 수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녹십자는
악재가 있다면 그 악재는 반영돼 있고 네. 호재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신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차 목표가 40만 원 선, 중장기 전략으로는 2차는 50만 원 선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정화약품이고요. 네. 매수가 15,500원이고 5%예요. 15,500원이면 지금 가격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2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좀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어제 내가 매수가에서 여기서 저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가도 되는 건지 네. 그 목표까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2월 초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2월 초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도의 기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하지만 하락하다가 이제 조금 좀 올라왔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좀 걱정되신 것 같은데요. 도와주시죠. 예, 동아약품 화면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약품은 역사가 있는 기업이에요. 설립일이 1987년도 9월 25일 날 설립된 기업이니까 역사가 엄청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업은 뭐 망할 가능성 거의 없겠죠, 당연히. 자, PBR이 1.3배 언더니까 이 종목은 제약 섹터 내에서도 유달리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데이터만 봐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만큼 배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배당 수익률 1.17%니까 배당 하나도 안 주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진영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은 뭐 4,300억대 기업이고 그리고 뭐 시총도 뭐 적당하고요. 그리고 시총이 더 커진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컨디션을 보면은 작년 매출액이 한 2,700억대가 기록했어요. 근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이제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그래도 2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 작년에 영업이익 232억, 당기순이 287억,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매출액 718억, 그리고 영업이익 51억 기록했으니까 올해도 뭐 작년 정도, 작년 비슷한 어떤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차트 수급을 먼저 봐드릴게요. 수급은 큰 어떤 메이저 수급의 어떤 유입 흔적은 없지만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2.94% 정도 되고 뭐 기간은 그렇게 이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차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과거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주로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해갖고 과열 상승 흐름이 전개됐을 때 매도했으면 정말 행복했겠죠. 근데 꽃은 피고 꽃은 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결국엔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엄청난 급등 드라마가 전개됐고 이 어마어마한 상승 파동을 장기간에 걸쳐 갖고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과열급등 파동을 반납했으니까 지금은 가격 매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또 대량 거래가 또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이 양봉이 나옴으로써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 신뢰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14,350원이 핵심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바닥권 탈출을 이제 점진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8월 고점이 34,450원이고 현재가가 15,400원이니까 이 종목은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나포가대 메리트가 있고 이런 나포가대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가 진원생명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무릎에서 사갖고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시 경험만 기억을 하면은 이 종목은 골이 깊으니까 나중에 산봉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매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파동에 한
한 50% 정도를 뭐 회복시킨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이 종목의 어떤 그 중기 목표가는 한 23,800원대까지 잡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좀 버거우신 분들은 일단 1차 목표가를 17,500원 전으로 설정하시고 17,500원 돌파하고 이제 안착에 성공할 경우 22,500원대 전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가 들어왔네요. 89,000원에 매수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일단 하나투어에 대한 상담을 이제 하기 전에 아까 뭐 유튜브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할래다가 이제 안 하려고요. 저는 그냥 한국경제TV하고 그냥 와우넷에서만 집중하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을 포기했거든요. 아, 예. 만약 유튜브를 할 거면은 그 와우넷 유튜브가 있어요. 그 와우넷 유튜브에 뭐 간헐적으로 출연을 하겠지만 제 개인 채널은 제가 운영을 안 하기로 제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제 개인 채널 유튜브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TV 활동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복잡하게 하니까 정신 사나워서 저는 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나 봐요. 선택과 집중이 네.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제 안 하려고요. 개인 알겠습니다. 유튜브는 안 합니다. 네. 자, 이제 하나투어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어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대를 살짝 이제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투어가 언젠가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적 추정치를 좀 참고해 본다면은 올해도 역시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은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실적을 보고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 예상 실적 데이터를 보고 해외 여행이 본격화되는 2023년도 실적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맞고요. 2023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이제 20배 이하예요. 지금은 퍼를 산출할 수 없겠지만 현재 실적으로는요. 그래서 퍼가 20배 이하면은 글로벌 그 여행주 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어에 대해서 지금 기관들이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의 어떤 비중 줄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걸 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제 받아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7%대 전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7.96%까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내년 내후년 실적을 보고 지분율을 뭐 10% 이상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 추이는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이 좋아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미래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뭐 반등 목표치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하나투어도 많이 올랐고 과거에 이렇게 바닥에서 에너지 모을 때 이런 데서 미래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야 지금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자리가 지지선이고 어느 자리가 저항선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는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7,500원이 좀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제 상승 파동을 이제 반납하는 그 77,500원 전후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이제 85,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85,000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하면은 92,500원대 전후까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500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1차 목표가 85,000원, 2차 목표가는 92,500원 선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킴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 31,100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그리고 지금 동진세미킴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소재주 내에서도 상당히 좀 멋진 기업이고 소재 국산화의 어떤 선두주자적인 느낌이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희한하게 실적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실적을 추정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실적으로 PBR은 3.26배니까 뭐 PBR 메리트가 뭐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스토리는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특이사항이 지금 과거 실적을 좀 보자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9,300억대가 나왔고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2,500억대, 영업이익은 286억대가 나왔고 최근 분기 실적 보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2,200억 이상의 매출액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러니까 분기 매출액 밴드 하단값이 2,246억, 상단값이 2,516억. 근데 그 2,516억을 찍은 게 올해 1분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도체 업황 르네상스 시대 도래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출하량이 증가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 실적 컨디션이 과거 분기에 비해서 좀 괜찮은 편이다. 매출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 말고요. 그래서 외형이 성장하는데 시차를 두고 뭐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더 의미 있게 증가하는 국면도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조금 저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6.7%고 작년 4월부터 외국인들이 지분을 좀 늘렸다가 지금 지분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 패턴이 약간 피라미드의 윤곽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산 외국인들이 다 나갔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클라이막스도 어느 정도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한 6.5% 이상만 유지가 된다면은 외국인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기관 투자들도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기관 수급 패턴도 약간 피라미드의 윤곽이 보이기 때문에 기관 매도 클라이막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료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비중을 충분히 줄였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해볼게요. 차트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근데 저는 추세가 강할 때 종목을 좋아하지 않고 좀 약간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전형적인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뭐 반도체 뭐 소부장 기업들도 뭐 순환매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동진 세미캠이 좀 약간 멋있게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보시면은 올라간 거 이렇게 반납했죠. 과거에 삼봉우리에서 매수하면 물리고, 삼봉우리에서 매수하면 물리지만 이 검은색 라인 근처에서 매수하면 벌고, 매수하면 벌고, 매수하면 벌어요. 그래서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삼봉우리에서 매도하는 그런 습관만 들인다면은 주식으로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1차 지지선은 27,000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뭐 27,000원 이탈한다고 뭐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밑에 뭐 26,500원대에 또 추가적인 지지선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27,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첫 번째 허들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하면은 35,000원과 37,500원 사이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28,000원 이하 자리는 낙폭과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단기적인 허들을 넘을 경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35,000원과 37,500원대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요 밴드 있죠. 요 밴드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핵심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한 가지만 좀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3만 원 선인데 지금 추가 매수 후에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전략 괜찮을까요? 저는요, 이 종목은 단가를 낮춘다면 28,000원 이하에서 단가를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요일 종가가 27,500원이니까 맞아요. 뭐 추가 매수하기에는 참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라인 27,000원 선 확인하시면서 1차는 3만 원, 2차는 35,000원에서 37,000원 선으로 목표가 짚어주시면서 지금 현재 추가 매수 후에 단가를 낮춰보시는 대응 전략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네오위즈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9,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시네요. 비중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오이즈도 지금 게임주 순환매 돌 때 나름대로 이제 위로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제가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등을 좀 분석해 드릴게요. 네. 일단 1년 후 실적으로 펄을 보면요 9배가 안 돼요. 그럼 게임주 내에서도 상대적인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펀더멘탈 견조하고, 그리고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 또 PBR도 작년 실적으로 작년 BPS로 1.4배 이하니까 올해 BPS로는 PBR이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PBR 메리트도 있고 PER 메리트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만약에 고른다면은 네오이즈를 이제 언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컨센서스를 본다면은 뭐 증권사 실적 추정치입니다. 뭐 올해 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급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감 있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이 15%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고속성장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과거에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줄인 흔적은 있어요. 여기 외국인들이 비중을 이렇게 쭉 줄이죠. 근데 그 이후로 외국인이 비중 축소를 작년 12월에 완료한 이후로 외국인 지분율이 일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어떤 변화는 크게 없고,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15%대를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15%대 외국인 지분율은 유지되다가 만약에 시차를 두고 과거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유입된다면은 외국인 지분율 20%대까지도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기관 수급은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관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 종목은요, 은밀하게 저점이 이제 올라간 흔적이 있죠. 은밀하게 저점이 올라갔을 때 이 추세 하단에서 캔들이 쭉 붙을 때, 이 이쁘장하고 아기자기한 올망졸망한 캔들이 붙을 때, 이럴 때가 바로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바닥 확인하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허들이 한 26,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500원이라는 첫 번째 허들 바로 밑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 26,5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좀 여기서 좀 매물이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좀 물린 사람들이 좀 주가가 오르면 좀 팔고 싶은 생각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26,5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해야 3만 원대 진입 가능성이 좀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차적인 반등 목표치는 26,500원 전후, 그리고 26,500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하면은 3만 원대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500원 선 안착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시면서 3만 원 선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솔브렌 홀딩스가 들어와 있네요. 47,500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솔브렌 홀딩스도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손실폭이 꽤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그 지주회사다 보니까 약간 많이 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근데 많이 빠졌고, 그리고 가격 매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BPS로 PBR이 0.74 정도 되니까 아무리 뭐 지주회사 뭐 디스카운트를 받아도 이 정도면은 뭐 디스카운트 받을 만큼 받았고요. 지금 나름대로 저는 이 솔브레인 홀딩스는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올해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79억이 나왔어요. 1분기 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얘는 연간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약간 인적 분할 때문에 약간 실적이 약간 일회성 이런 게 잡혀 있어갖고 분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분기당 뭐 180억에서 뭐 300억 사이가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7,700억 대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에 비해서 시총도 좀 많이 좀 낮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솔브레인 기업 가치가 이제 시차를 두고 추가적으로 레벨이 된다면은 솔브레인 홀딩스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수급을 좀 보자면은, 수급은 뭐 별다른 그 동요가 없어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 5.45%.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지분율 5% 이상은 웬만하면 유지가 될 것 같고, 기간도 뭐 지금 비중을 뭐 다 비워놨기 때문에 기간 영향력도 거의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 목표치만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이 그 인적 분할 거래 정지 전 가격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6월 15일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6월 15일부터 작년 6월 15일 작년인가요? 작년 6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올라간 이 파동, 이 상승 파동을 싹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고점이 77,700원이고 현재 주가가 36,800원이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을 수 있다. 이 종목은 산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골이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산봉우리를 만들 때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첫 번째 산봉우리의 어떤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뭐 45,000원과 5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7,000원 이하 자리는 만약에 좀 단가 관리의 기회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45,000원과 5만 원대에서 뭐 삼봉우리를 만든다면 그럴 때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